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죄 공범자로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뜬다고 주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공 박사가 내란죄에 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이런 세상의 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하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한교안 의원을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고초를 한 1년, 2년 정도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 치하거든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잡아 넣으려고 하면 잡아 넣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잡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판사들도 보니까 이거 잡아 넣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져서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가면은 그러면 이런 방송 못 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감방에 쳐넣겠죠. 우익들하고 달리 좌익들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주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잔혹하죠. 그래서 저도 윤 대통령이 무너져 가지고 한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시사 문제를 완전히 접을 겁니다. 시사 문제를 접고 제가 좋아하는 IT나 AI나 투자나 이런 분야에 전념하겠죠. 그리고 일체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이렇게 합리화를 하겠죠.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고, 국민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완전히 골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할 만큼 그동안 한 6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된 거다. 그렇게 위로를 삼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분 감방에 쳐넣으려고 했으면 다 쳐넣었을 겁니다. 못 쳐넣은 거죠. 근데 새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몇십 년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 쳐넣겠죠. 지만은 박사 여러분들 감방에 집어넣는 거 보게 되면은 좌익들이 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세상이 되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한국은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죠.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들 지킬 수 없는 민족이 된 거죠. 선거제도 하나 지킬 수 없는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대만 반도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의 격차는 커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대만 반도체가 4배 정도가 높습니다. 선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거짓과 사기와 위선이 암세포처럼 퍼져가는 거죠.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가 그냥 가짜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사기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으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유튜브들을 내란죄로 걸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전부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어디서 몇 프로를 조작했는지, 2017년 여러분들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뭘 갖고 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도둑질을 했는지,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여러분들 이벤트를 기획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다음에 어떻게 전산 조작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으로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야무지게 도둑질을 해가 여러분들 국회를 여러분들 다 훔쳤는지,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마다 몇 표를 훔쳤는지,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다 뭡니까? 숫자잖아요, 숫자. 예. 숫자 않게 뭡니까? 뇌물 줘가지고 뭐죠? 예. Y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숫자가 누가 이런 발표한 숫자입니까?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인 겁니다. 예? 자기들이 뭐죠? 예, 조작한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발표할 수밖에 없죠. 당선자를 발표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은 쓰레기다 이야기죠. 예. 너희들은 새끼들이 부정선거 여러분들 압도당하는 사회를 열어간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를 욕할 때는 이완용이는 대한제국의 앞날에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예, 지금 이 멀쩡한 나라에 이런 선거를 그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도둑질 했죠. 2022년도 지방선거 도둑질 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 도둑질 했고,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도둑질했고, 가장 도둑질이 세게 안 되죠. 예. 그 여세를 몰아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다 도둑질한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표를 줬는데 압도적인 여러분들 성공을 국민의힘에 다 사전투표 조작에 이런 성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냥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일부 유튜브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겠다. 예.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하늘을. 예.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감방에 쳐넣는 겁니다. 예. 내란죄는 김용현 장관이 내란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자신감 있고 이런 좀 정직하면 다 썩었으니까. 그래, 내 입에 쓰레기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썩었으니까. 네. 내란죄가 누굽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내란죄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가 누구냐 말이에요. 선관위 직원들하고 선관위를 사주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탈취한 국힘 여러분들 더불당 사람들이 내란죄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물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추미애, 이현주 전부 다 관련됐지 않습니까? 본인들 원하면은, 예, 자료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몇 표 도둑질 했는지.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격한 그런 성정이나 그런 시간은 이제 지난 거지 않습니까? 예. 조급함이나 이런 것이 지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씨 나이 정도 때 그렇게 조급한 겁니다. 50대하고 60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를 내란 공범죄로 이런 집어넣겠다는 보도를 보고, 그래, 너가 지 많은 박사도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진짜 더러운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고 타락을 했는지. 윤 대통령께서 어차피 일이 된 거, 사적생의 각오로 대통령 입에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거 딱 한마디만 나오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지지도 한 80% 올라갈 겁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윤 대통령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것은 화와 복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착하게 보고 지금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선거 부정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 그 한 방 가지고 전부가 다 여러분 뭡니까?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구국의 영웅이 되겠죠. 기생충과 쓰레기가 만연한 나라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는 것은 조선이 왜 망했냐 이야기죠. 일본 때문에 망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다 망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무너집니까? 지금 롯데가 왜 여러분들 롯데케미칼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거 보고도 그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윤 대통령에게 성붓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이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정의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호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 일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